다 왔지? 네. 근데 왜 뒤가 안 되나? 카메라 때문에. 직접 공사의 호흡. 자, 우리 지난 시간에 35쪽 문장의 호응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제 배웠던 문장의 호응 중 어필의 호응, 시간 표현의 호응, 부사의 호응 이 세 가지를 배웠었는데 호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어제 배웠었는데 대답할 수 있는 사람. 호응. 특정한 말 다음에는 반드시 어떤 일정한 형태의 말이 오게 되는 것을 호응이라고 합니다. 호자가 부를 호, 음자가 다발 음. 특정한 말에 대해서 그에 따르는 일정한 말이 따르는 것을 호응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어제 했던 것을 간략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공사의 호응으로 들어갑시다. 자,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쓰인 두 말의 관계를 무엇이라 하나요? 그랬었는데 이걸 뭐라고 그랬죠? 호응이다 그 말입니다. 아니,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쓰인 두 말의 관계를 무엇이라 합니다. 이것을 바로 호응이라고 한다 그것입니다. 어디 오늘이 며칠인가? 5번. 자, 다음 밑줄 친 말과 서로 호응하는 것을 의해서 기억. 그는 여간 힘이 세지 않다. 여간과 호응한다. 않다. 여간은 부정하는 말과 호응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간과 호응하는 것은 않다. 16번. 이 책은 마치 동화처럼 재미있다 그랬습니다. 마치와 호응한다. 맞습니까? 네. 처럼. 마치는 비유와 호응한다 그랬죠. 처럼은 직유법을 나타내는 비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치처럼. 27번. 어제는 바람이 세게 불었다 해서 어제는과 호응한다. 어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인 불었다와 호응하지. 그 다음에 40번. 내가 선생님을 모시고 갈게 그랬습니다. 선생님과 호응한. 모시고. 여기 선생님은 높임말이니까 존칭을 나타내는 시가 들어있는 모시고와 호응한. 51번. 여기 3번을 한번 해봅시다. 다음 중 문장의 호응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그랬는데 내가 날라다 드리겠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셨다. 선생님께서 너를 모시라고 했다. 내가 선생님께 드린 거야. 여기에서 문장의 호응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4번. 맞습니까? 네. 그런데 선생님 생각은 1번도 맞는 것 같은데 왜 1번은 틀렸을까? 1번이 틀린 이유를 알 수 있는. 자, 1번이 호응관계가 틀린 이유를 알 수 있는 사람. 여기 하나도 없어? 네, 화중. 드리겠어요가 높임말인데 내가는 높임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는. 그렇죠. 드리겠어요. 서술어가 높임이기 때문에 주어 부분도 내가가 아니라 제가로
고쳐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복습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 학습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학습할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다 보이지? 자, 오늘 동사의 호응과 주어와 서술의 호응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는데, 오늘 특히 우리가 중점적으로 알아봐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자, 함께 해봅시다. 동사와 다른 성분이 자연스럽게 호응하는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주어와 서술어가 다르게 호응하는 문장을 사용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수업을 마치면은 이것만 특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를 핍니다. 2번. 자, 오늘 할 것을 한번 읽어봅시다. 공사의 호흡.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이 얼음이 열에 녹는다. 열이 얼음을 녹는다. 유예문 이를 잡았다 잡혔다. 이은 녹는다 녹인다는 같은 구동을 가진 동사이지만 각각 성질이 달라서 그것과 호응하는 성분도 다르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열이 해야지. 열이 얼음을 녹인다 하면 안 되겠죠. 열이 얼음을 녹인다. 자, 동사의 호응.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두 번째를 보면 얼음이 열에 녹는다. 열이 얼음을 녹인다. 자, 뒷장으로 넘어갑니다. 위의 예문 이를 잡았다 잡혔다. 이의 녹는다 녹인다는 같은 근원을 가진 동사이지만, 즉 같은 잡다라는 뜻이죠. 같은 잡다라는 뜻이지만 각각 성질이 달라서 그것과 호응한 성분도 다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번호 39쪽으로 넘겨서 자,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집에서 내용 연구를 해오라고 그랬지요. 해왔습니까? 오늘 카메라 찍는다고 이야기했었는데. 먼저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그랬습니다. 이것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 주어태 하나밖에 없죠. 예, 주연.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가 능동사이기 때문에 능동문이고,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가 필요사이기 때문에 필요입니다.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가 능동사이기 때문에 능동문이고,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가 피동사이기 때문에 피동문이다. 또 다른 의견.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대답이 적은 것이 모르고만. 안 했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얼음이 열에 녹는다, 열이 얼음을 녹인다 그러는데, 이것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 준태. 앞으로 얼음이 열에 녹는다가 주동사이기 때문에 비동문이고, 밑에 열이 얼음을 녹인다는 녹인다가 사동사이기 때문에 사동문입니다. 얼음이 열에 녹는다. 주동사이기 때문에 녹니다. 열이 얼음을 녹인다는 사동사이기 때문에 사동문이다. 아마 집에서 공부를 해오지 않은 사람은 저 소리가 무슨 소리잖아. 이렇게 어려워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우리가 1학년 때 분명히 또 1학기 때 사동사 해서 여기를 해봅시다. 방금 그 두 학생이 발표해 준 것이 다 맞아요. 여기에서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경찰이죠.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여기에서 주체는 도둑이입니다. 그래서 방금, 그런데 아까 주체가 경찰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경찰이 직접 행동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밥을 먹다. 순영이가 밥을 먹다. 그럼 그 다음에 피동사. 아까 잡혔다가 피동사 그랬지. 잡혔다가 피동사 있는데 주체가 행동을 당한다. 아까 도둑이가 주체라고 했지. 그럼 도둑이 직접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행동을 당했어요? 경찰에 의해서 행동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런 이 동사에 예를 보면은 잡히다, 잡다에서 잡히다, 먹다에서 먹히다, 깨다에서 깨이다가 있습니다. 이 피동 전미사에는 이, 히, 리, 기가 있습니다. 피동 전미사에는 이, 히, 리, 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필기는 나중에 하고 방금 했던 것을 피동사 바뀔 때는 방금 피동 전미사 이, 히, 리, 기만 넣으면 돼요. 작은 전체, 이연체 보다 묘주다. 선생님 방금 이야기했지. 이, 히, 리, 기. 이 중에 하나를 넣으면 된다고 그랬죠. 보이다. 맞습니까? 네. 읽히다. 다음 수완. 뚫다. 길을 뚫다. 구멍을 뚫다. 뚫리다. 맞지요? 네. 자, 진성이 방금 했었는데 아주 잘했습니다. 자, 한번 봐봅시다. 보다는 보이다, 읽다는 읽히다, 뚫다는 뚫리다, 씻다는 씻기다. 이런 식으로 와 피동을 가르쳤습니다. 아까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얼음이 열에 녹는다가 무슨 동사라고 그랬어요? 주동사. 열이 얼음을 녹인다에서 녹인다는 무슨 동사라고 그랬어요? 사동사.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주동사와 사동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얼음이 열에 녹는다에서 주체가 얼음. 열이 얼음을 녹인다에서 주체가 열이었지. 그러면 주동사와 사동사는 어떻게 다르냐? 주동사, 주체가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열이 얼음을 녹인다 해서 열이 사동사인데 주체가 남에게 행동을 시킨다. 남에게 동작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럼 방금 했던 피동사는 어쨌어요? 시킴을 당한다 그랬지. 시킴을 당시고. 자,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이 사동사를 만드는 전미사가 있습니다. 사동사를 만드는 전미사는 이, 히, 리, 기, 우, 추입니다. 이, 히, 리, 숨기다. 돌다는 늘리다. 깨다는 배우다. 늦다는 늦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동사를 사동사로 만들 때에는 이희리기 우추를 넣으면 된다 이것입니다. 이희리기 우추. 이 이희리기 우추를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방금 했던 피동 전미사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
우추까지 가고 왜 자신 나오는 거야? 이가 있어요. 그러면 사동 전미사가 있어요. 우추가 있었죠. 리기, 우추 하면 애우기도 있어요. 이히, 리기, 우추다. 근데 문제는 피동에도 이히리기, 사동에도 이히리기가 있다 한 말입니다. 그럼 선생님 같이 머리가 명년 사람은 이걸 얼른 구별을 하는데 여러분 같이 자갈밭을 도저히 애매하다. 지영이는 예외예요. 너무 얼굴이 어떨 때 똑같은 이히리기인데 어떨 때는 사동이고 어떨 때는 피동이냐. 이게 머리가 조금 이 붕어 IP를 넘어서 오리 정도, 골고리 정도가 되면 이제 구분을 합니다. 피동은 뭐라고 그랬어요? 글씨가 더 이뻐요. 글씨가 더 시킴을 이뻐요. 당하다. 시킴을 당하다. 사동은 시키다 그랬죠. 이 동작을 시키다. 자, 그럼 봅시다. 자, 과연 여러분들이 뛰어난 분이 한번 봐봅시다. 이거 사동이냐 비동이냐 구분할 수 있는 사람. 이형 처음 보세요. 예, 영우. 아, 나도 커피가 보드에 잡고 나는 피동이고, 이건 피동이다. 그리고 아기에게 옷을 입히다는 사동입니다. 이건 사동이다. 맞습니까? 예. 맞았어요. 이건 토끼가 호수에게 잡히다. 시킴에 당했지. 동작이 시킴을 당했고 아기에게 옷을 입힌 것은 내가 동작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맞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방금 했었는데 물론 그 풀이대로 동작의 시킴을 당하는 것은 비동, 시키는 것은 사동, 풀이대로 할 수가 있는데 더 쉽게 찾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자, 50분 지금 찍으면 돼요. 예, 하주. 사동사는 목적어를 취합니다. 예. 즉, 사동사는 이 목적어를 갖습니다. 목적어. 이게 목적어가 있으면 뭐이냐? 사동입니다. 사동. 그럼 피동은 뭐이냐? 목적어가 될 것이 주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동료님, 이 문장을 원래대로 원문장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 보수가 그랬어요. 호수가 토끼를 잡았다 해야 되겠죠? 호수가 토끼를 잡았다. 원문장대로 한다. 토끼가 잡히다. 즉 토끼룰이 문장 성분이 뭐입니까? 목적어. 그러면 여기에서 문장 성분은 무엇입니까? 주어지요. 목적어가 될 것이 뭐가 되었다? 주어가 되었다. 그때는 무슨 동사다? 비동사. 목적어를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시죠. 위의 예문이로 잡았다, 잡혔다, 이유 녹는다, 녹인다. 그래서 주체가 무엇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호응이 다르다고 그랬죠. 주체가 직접 행동하면 능동을 써야 되고 주체가 행동을 당하면 비동을 써야 되고 주체가 스스로 행동하면 주동을 써야 되고 남에게 시키면 무슨 동? 사동사를 씁니다. 자, 다음 문장 동사를 바로잡아 보자 그랬습니다. 함께 해봅시다.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색동옷을 잘 보니 보이니 해야 되겠지. 보이니. 나무꾼이 나무를 잘렸다? 잘랐다. 나무꾼이가 주체니까
잘났다를 이해합니다. 다음 문장에서 동사와 호응이 잘 되도록 다른 말들을 바꾸어 보자 그랬습니다. 사냥꾼이 호랑이를 잡혔다 안 되지요? 호랑이가 사냥꾼에게 잡혔다. 호랑이가 사냥꾼에게 잡혔다. 잡혔다.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 읽힌다. 이 책은 사람들에게 많이 읽힌다. 노란 색연필이 내 손에 집혔다. 그가 새로운 사실을 밝혀줬다. 새로운 사실이 그에 의해 밝혀졌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에 의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자, 이렇게 해서 동사의 호응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해보시죠. 13번. 한번 읽어요. 이슬이 솔솔 내립니다. 삶생활 계획표대로 실천하지 못해서 나빴다. 이유의 뭐는 약간씩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모두 주어와 스스로 호응이 잘못되어 어색하거나 그 뜻이 분명하지 못한 뜻들이다. 이는 어울릴 수 없는 말이 많이 쓰였고 이는 주어 귀뚜라미 우는 소리에 호응하는 스스로가 빠졌으며 삼은 스스로 나빴다의 주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못하다. 우리말은 비교적 주어 생략이 자유롭기 때문에 주어 없는 문장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 뜻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네. 어딘가 말이 이상하지요. 즉, 호응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 귀뚜라미 우는 소리와 이슬이 솔솔 내립니다. 이것도 무의식적으로 들으면 옳은 문장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호응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찾아낼 수 있는 귀뚜라미 우는 소리에서 소리에 호응하는 소리가 그렇지요. 어떻게 소리가 솔솔 내려? 그러면 소리에 호응하는 말을 넣는다. 재현이 한번 해보겠어? 소리에 호응하는 말이고 주어가 생략되었다. 위의 예문은 약간씩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모두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잘못되어 어색하거나 그 뜻이 분명하지 못한 것들이다. 이는 어울릴 수 없는 말이 함께 쓰였고 이는 주어 귀뚜라미 우는 소리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빠졌으며 3은 서술어 나빴다의 주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못하다. 우리말은 비교적 주어의 생각이 자유롭기 때문에 주어 없는 문장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 뜻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방금 했던 것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나라의 발전도 이루어진다. 나라의 발전도 이루어진다. 귀뚜라미 우는 소리와 이슬이 솔솔 내립니다. 소리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빠졌다. 아까 재영이가 정확하게 대답했었지요. 공룡인가? 나의 주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았다. 그 책에다 그대로 다음 술 같은 눈물이 술 같은 눈물이 됐습니다. 뭘 넣으면 될까요? 흥기가. 무엇에 겁에 질린 얼굴들이요? 그들은 또는 모두. 가시가 손에 폈다. 또 안 나오네. 그 원제는 영신의 말이라면 절대로 복종하는 아이였다, 학생이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때 우린 노래하는 일 외에 모두가 관심이 없었다. 없었다. 자, 이것을 책에다가 그대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책에다가 그대로. 그렇게 안 해야 할 수 있어. 나쁜 아이들. 준태하고 몇 명은 고맙구나. 네, 그치, 제 얘기 들어갔죠. 금방 다시 제 얘기 이게 왔는지 발표 안 했는데.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한번 정리해봅시다. 자, 이건 마지막 카메라를 찍을 찬스니까 자, 열심히 손을 들어요. 자, 다음 두 문장. 손을 이마위에 놓였다. 목수가 톱으로 나무를 잘렸다. 비밀이 그에 의해 밝혀졌다. 안검대원이 도둑을 잡혔다. 잘 이루어진 거. 3번. 3번. 비밀이 그에 의해 밝혀졌다. 그러면 1번은 왜 틀렸을까? 누나가 손을 위해 누나가 손을 이마 위에 언니가 놓았다. 얹혔다. 그럼 2번. 목수가 톱으로 나무를 잘랐다. 잘랐다. 네가 잘났구나. 안검대원이 도둑을 잡혔다. 잡았다. 안검대원이 도둑을 잡았다. 다음. 그를 도와주었다. 2번. 2번이 주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2번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4번이 맞다고 생각해요. 네. 4번이 주어가 분명하지. 사람이 주어요? 짐승이죠, 짐승. 모두가 노래를 불렀다 해서 주어는 모두가. 내가 그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누가라는 말이 없지요. 도와주었다. 누가? 무엇이? 누가와 무엇이 해당되는 것이 바로 뭐라 했어요? 주어, 주체다 그랬죠. 그래서 도와주었다. 누가? 분명하게 공간을 학생들이라 해서 주어를 고쳐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나누는 우리들은. 왜? 왜 우리들은으로 고쳐야 돼요? 학생은 우리다. 복수이기 그렇지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학생 둘이다가 복수이기 때문에 주어 복수를 가져와야 됩니다. 나는 학교에서 해줬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을 해봅시다. 다음 시간에 단원 마무리가 있지요. 단원의 마무리를 책에다가 직접 해도 되겠네요. 책에다 직접 하고 수필과 인생, 내가 만들기를 한 번씩 읽고 문단을 나누 호응관계를 배웠는데 이 호응관계 중 5가지였습니다. 높임의 호응, 그 다음에 무엇의 호응과 소수의 호응을 했는데 뭐가 가장 어려웠어요? 다 어렵기도 하고 다 쉽기도 하는데 솔직히 우리말에서 어려운 것은 높임말입니다. 높임말. 바로 2인칭과 1인칭 나와 당신만 있을 때는 쉬운데 제3자의 말을 넣으면 어려울 때가 있지. 가령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오시라고 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할아버지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호응 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옛날에 어떤 이 버릇없이 자란 며느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하도 윗사람에게 반말이나 했었고, 시아버지 밥 잡수시오, 이런 식이다 그 말입니다. 아니, 그 시아버님이 얘야, 왜 말을 높여야 되는 것이다. 너는 왜 그리 말을 높일 줄 모르느냐 하니까 어느 날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버님 대갈림에 건불님이 붙으셨습니다. 높여라 보니까 아버님 대갈림에 건불님이 붙으셨다. 또 어느 하루는 아버님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이냐? 손님께서 어치씨를 입으시고 홀딱씨 뛰시십니다. 소가 소의 옷이 있습니다. 겨울에 입는 옷 등에 덮어주는 거예요. 그걸 어치라고 하는데, 소가 어치를 입고 홀딱홀딱 뜁니다 해야 할 텐데, 손님께서 어치씨를 입으시고 홀딱씨 뛰시십니다. 이와 같이 아니 그 해학적인 말도 있습니다만 우리말 높임말이 있습니다. 아니, 그만. 차렷. 형님. 그냥 자, 들어라. 다시 가봐. 내려가. 나와. 굉장히 있었습니다. 땀 나고. 악만 빼락빼락 써져갖고 안 되구나. 그만 찍어. 오늘의 탈레. 오늘은 다른 애들